메리츠증권 정혜웅 과장, 염정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과 함께 빠르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농심이에요. 앞서 이제 오리온과 CJ제일제당의 대결을 붙어서 오리온이 이겼는데 지금 농심의 경우에는 원가가 부담된다. 그로 인해서 주가가 7% 넘게 빠지고 있거든요. 사실 라면가 올릴 때만 하더라도 농심의 분위기는 좋았는데 이제는 또 원가 부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때인지 두 분에게 OX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네, 의견 나뉘어졌고요. 염정 팀장님은 그래도 아직은 좀 더 보자라고 해주셨거든요. 네. 일단은 오늘 식음료 관련 종목들 중에서 좀 눈에 띄게 좀 하락 종목이 농심인데요. 농심뿐 아니고 사실 모든 식음료 업종에 좀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재료가 상승, 최근에 이제 원재료가 상승, 기름, 식용유 값이라든지 이제 팜유, 그리고 이제 밀가루 가격 등의 상승과 함께 또 물류비에 대한 부담까지 또 있으면서 이에 대한 부분이 사실 지금은 기대감으로 식음료 종목이 좀 올랐긴 했지만 그에 대한 부분이 2분기부터는 비용으로 좀 잡히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담이 있어서 수익성 악화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종목이 어느 정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농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좀 세게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부분이 결국은 또 판가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농심 같은 경우 라면 등의 수출 등에 대한 부분으로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판가 인상이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부분에서 오히려 오늘같이 이렇게 급락하는 장에서는 좀 조정이 있으면 다시 재매수 기회로 볼 수 있겠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오리온 같은 종목들은 오히려 이렇게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올해 하반기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정혜웅 과장님은 현재 구간에서는 좀 피하자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일단은 향후에 이런 라면 가격 좀 인상 움직임을 좀 추이를 보고서 좀 접근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원자료 가격이 워낙에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팜유라든지 밀가루라든지 밀이라든지 이런 라면에 들어가는 원재료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이제 원가에 대한 지금 부담감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1분기 실적 부진에 이어서 2분기 같은 경우에도 1분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 컨센서스 충족하는 실적을 내놓았지만 2분기에는 이러한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크게 나타나면서 좀 실적이 좀 부진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라면 가격 인상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한 좀 성장 모멘텀이 다소 부재한 상황에서 지금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자라고 한다면 그렇게 저평가 국면이다 이렇게도 볼 수는 없는 좀 애매한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당분간 좀 시장에서 좀 소외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농심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나뉘어졌습니다. 두 분도 한번 의견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는 강관, 세아제강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강관 수요가 증가하고 이제 인프라 투자를 미룰 만큼 미뤘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관련해서 세아제강이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두 분의 의견 열어보도록 하죠. 여기선 또 의견이 일치가 되었는데 북미 강관 수요 증가 수혜 입을까? 그러면 지금 세아제강에 대한 의견이 오인 거예요? 아니면 강관주에 대해서, 철강주에 대해서 좀 더 넓게 봐도 괜찮을까요? 우선 좀 세아제강 쪽, 그러니까 유정용 강관 쪽, 휴스트리라든지 세아제강 같은 이러한 쪽에 좀 집중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방송 통해서도 몇 번 좀 언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는 좀 저평가 매력이 좀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요. 지금 미국의 유정용 강관 수요가 굉장히 지금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내 에너지 그 유정용 강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트럼프 정부 당시에 반덤핑 이슈와 함께 주가가 크게 좀 하락을 했었는데 실적 역시도 크게 좀 하락을 했었죠. 그렇지만 이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수요가 증가하면서 유가 상승과 함께 본격적인 이제 수혜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앞서 말씀드린 농심과는 달리 농심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 부담과 함께 또 이제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이러한 또 그런 부담감이 좀 있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세아제강 같은 이러한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달러 강세 국면, 그러니까 환율 효과가 또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실적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수준도 뭐 PER 한 3, 4배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열어놓고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다 세아제강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좀 많이 올랐는데 이 SL에 대해서 더 들고 가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또 많은 분들이 이벤트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그때까지 한번 보자 하고 SL을 들고 가시거든요. 두 분은 더 들고 가시겠습니까? 매도하시겠습니까? 의견 주시죠. 여기도 더 보자라고 주셨거든요. SL 화신이 최근에 좀 많이 거론됐어요. 그 현대차, 기아, 그 공장 부지 이야기하면서 그 두 가지 종목들이 많이 나왔는데 SL 아직까지 유효합니까? 일단은 완성차 업계가 사실 잠깐 반짝 반등이 있고 나서 다시 한번 또 가격이 좀 제자리로 돌아왔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고요. SL 같은 경우도 연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L은 현대차, 기아차, 전기차 모델 6개 차종에 LED 램프로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부분 제네시스 같은 경우도 납품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전기차 확대에 대한 부분에도 당연히 이제 탑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 이제 바이든 대통령 방안을 통해서 사실 현대차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관련주들, 부품주들에 대한 훨씬 가격 탄력성이 훨씬 더 좋은 종목들의 움직임이 더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이제 들고 가셔도 될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8%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일단 실적에 기반한 안정적인 종목을 좀 찾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SL 같은 종목도 조금 더 시세가 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SL 시세 조금 더 보겠다. 5로 저희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내일을 위해서 또 마지막으로 살 수 있는 이 시간에 동쇼가 후간에 어떤 종목을 매수해 볼지 마감에 산다 키워드도 볼게요. 해외 증설과 역대급 실적이 기록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바로 열어볼까요? 일진 머티리얼즈 그리고 영업무역인데 영업무역의 경우에서는 역대급 실적 예상치 못한 키워드예요. 네,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 사실 근데 국내 이제 의류 OEM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네. 1분기 실적이 다 좋았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었던 부분이죠. 지금 위드 코로나 이후에 특히나 이제 북미 시장에서 이러한 의류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이제 중소업체들 같은 경우 구조조정이 되면서 주요 바이어들이 이제 대형 OEM사로 좀 집중이 되면서 국내 한세실업이라든지 영업무역 같은 이러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수혜가 지금 되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1,459억 원을 기록을 해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97.2%나 급증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급망 지금 병목 현상이 지금 이어지면서 대형 OEM 기업들의 수주가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이러한 실적 모멘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나 이제 국내 이제 그 의류 OEM 업체들 주목해야 될 부분이 대부분의 이제 이런 의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달러 결제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러한 원달러 환율의 그러니까 달러 강세 국면에서는 굉장히 지금 우호적인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아제강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원달러 환율 상승 시에 대표적인 이제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우호적인 환율 효과가 이번 2분기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 아시다시피 최근에 계속해서 원화 약세 국면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에도 실적 모멘텀이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제 스캇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전기 자전거의 판매가 지금 호조세를 계속해서 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 당분간 실적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주가 수준도 PER 한 5배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영업무역에 대해서 목표 주가는 7만 원, 손절가 4만 4천 원 제시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염정 팀장님의 일진 머티리얼즈 들어볼게요. 네, 오늘 장 초반 대비해서 계속해서 지금 오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일진 머티리얼즈 사실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진 머티리얼즈 제가 키워드로 말씀드린 게 해외 증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일단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 매출의 1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2,001억 원, 그 영업이익은 216억 원 나오면서 사실 시장 컨센을 살짝 상회한 부분이 가져가고 있고요. 이에 대한 부분 2분기 실적에도 꾸준히 상승세는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올해 1월에 말레이시아 공장에 대한 추가 증설에 대한 부분으로 약간 지금 현재 시점보다 약 5만 톤 정도, 그리고 앞으로의 유럽 내 증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유럽 내에서는 스페인 쪽에 공장을 증설하겠다라고 이야기 나오면서 폭스바겐 그룹과 함께 대규모 증설 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박 시장은 사실은 타 업체들이, 경쟁사들이 사실 신규로 들어오기에는 사실은 좀 진입 장벽이 높은 쪽이기도 하고요. 동박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쇼티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 우위 시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말레이시아의 증설에 대한 부분이 완공되는 시점부터 약 추가적으로 6만 톤 정도를 추가적으로 더 확보할 수 있는 캐파를 가져가기 때문에 일단 매출액 면에서도 실적 면에서도 앞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객사의 지속적인 판매가 강화되고 있고, 이제 전기차에 대한 부분은 유럽 내에서 특히 스페인 쪽에서는 정부가 전기차 시장의 확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말레이시아 쪽뿐만 아니고 유럽 시장의 공략까지 눈여겨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격대가 지금 이제 매우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셔도 좋겠지만, 오늘은 사실 이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내일 정도 만약에 좀 추가적으로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매수하는 시점을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11만 원, 손절가 7만 5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11만 원, 손절가는 7만 5천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보시면요. 양시장 상승하고 있고, 오늘 코스닥에서는 대다수의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닥 1% 넘게 상승하면서 865.6포인트 지나가고, 코스피는 2620.17포인트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